안녕하세요. 주식도 부동산도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일단 질러버리는 빠꾸 없는 유튜버, 후진 안 되는 사고차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고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컨텐츠를 할까 말까 살짝 갈등을 했습니다. 제가 주택 매매 경험이 많은 다주택자도 아니고요. 부동산 관련된 업계에 몸담고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건방지다고 할 수 있죠. 감히 니 따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아파트 고르는 기준에 대한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처럼 공부를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계약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불인으로서 저의 경험담을 공유하려고 입을 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흑수저들은 특히 이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았으니까 그냥 뭐 아파트 닮은 거라도 있으면 좋아 보여가지고 그냥 냅다 계약을 하는데요. 다른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알려줄 것 같잖아요. 거기는 계약 끝나고 복비 받고 그럼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공부가 안 돼 있고 잘 알아보지도 않으면은 후회를 하겠죠. 저는 다행히 생각 없이 계약한 것 치고는 아주 크게 후회할 만한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저의 행복 회로가 불타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때 가진 돈이 정말 적었고요. 계약 당시로서는 이 집이 최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1억 원대 소형 오래된 아파트. 근데 제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갈아탈 것이기 때문에 훗날을 기약하면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라는 게 대단할 건 없고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만 해도 좋은 아파트 고르는 기준 이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좋은 아파트라는 거는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 집 아니면은 전세로 들어오실 분이 선호할 만한 집이어야 한다.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준에 맞춰서 사면 된다. 이거를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나는 조용한 데가 좋아. 애도 없고 하니까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조용한 아파트, 숲세권, 산속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겠어. 이러면은 가격이 안 오를 수 있어요. 평생 내가 거기서 뼈를 묻을 거면 상관이 없는데 살다 보면은 내가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다른 집은 다 오르는데 내 집만 안 오르면 어떻게 되죠? 야마가 돌아요. 그래서 꼭 기억할 점은 잘 팔릴 만한, 전세가 잘 나갈 만한 집을 사자. 하지만 잘 팔릴 만한 집의 가격은 어떤 줄 아세요? 비싸죠. 아파트 가격은 정말 놀라우리만치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가격으로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아파트의 조건을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그만큼 가격이 비싸더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돈이 부족한 우리는 좋은 조건들을 이렇게 하나씩 포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내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되죠. 부동산 규제니 어쩌니 지금 사면 상투니 때가 아니니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살 수 없더라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젊었을 때는 전세 살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이를 먹잖아? 그러다가 한 50살, 60살 되면은 그때 사놓지 않은 거를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역적으로 서울은 비싸니까 못 사는 걸로 제끼고 경기도를 봅시다. 경기도 중에서도 내 예산으로 꿈꿀 수 있고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는 곳, 인구가 줄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선택해야 돼요. 경기도 외곽인데 외곽 중에서도 인구가 빠지는 곳을 사면 안 되겠죠? 거기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인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어떻게 아냐? 그거는 네이버에서 경기도 땡땡시 땡땡군 인구라고 치면 그래프가 바로 나와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역세권,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을 구입하셔야죠. 당연히. 도보로 5분 이하 초역세권 이러면 베스트겠지만 그래도 걸어서 10분 거기가 마지노선이죠. 상식적으로 내가 자차를 움직여야 직장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거는 어지간한 직장인이면은 기름값 유지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월급에서.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적으로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주근접 아시죠? 직장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직장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하고 서울 가까운 수도권은
비쌉니다. 존나 비싸요. 그래서 돈이 없을수록 우리가 서울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면 많이 벌어야지 로또가 되든가. 근데 내가 찜한 아파트가 출퇴근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먼 곳이다. 그러면은 글쎄요. 돈을 더 모으든가 아니면은 직장을 바꾸든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은 집에 직장을 맞추는 것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또 자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집에 사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면허를 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출퇴근 통학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곳에 살아야 돼요. 나는 차 끌고 출퇴근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팔 수 있는 집을 사라고. 내가 말하는 거는 너 말고 이 집에 거주할 다음 집주인, 다음 세입자 가족을 말하는 거다. 자, 우리가 입지를 골랐으면 최대한 브랜드 아파트 사야 된다. 우리 메이커 좋아하잖아요. 나이키, 아디다스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푸르지오, 아이파크, 자이,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이렇게 많이 들어본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를 사셔야 되죠? 같은 입지, 같은 평형이라도 아까 말한 그 1군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아파트는 대체로 비싼 편이니까 원기옥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새 아파트일수록 당연히 좋죠. 청약 당첨이 되든가 아니면은 이미 지어진 것 중에서 5년 이내면 거의 새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한 10년 된 것까지도 나름 새 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애매한 연식은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30년 너무 그 썩다리는 재건축, 재개발을 노려볼 수 있는데 애매한 거 있잖아요. 20년, 25년 이런 것들은 오래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되도록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1000가구 이상, 지금은 500가구 이상이면은 성능 등급을 인정받아서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그걸 의무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소음이라든지 일조량, 방법 이런 것들이 이 아파트가 잘 돼 있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또 관리비 측면에서도 n분의 1 하잖아요. 세대가 많을수록 관리비가 싸게 나오는 편이고 또 등치가 크니까 뭐 상가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살기도 편하죠. 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고 팔고 거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세 파악도 잘 되고 또 대단지는 모두가 원하니까 당연히 가격도 조금 더 높은 편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도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나 홀로 아파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대수가 정말 적으니까 관리비도 많이 나와. 주위 편의시설이 좀 적은 편이고 땅이 좁으니까 재건축, 재개발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대요. 시세가 오를 때는 쬐끔 오르고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격도 낮고 잘 오르지도 않고 이게 팔기가 빡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초품화.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이걸 말한대요. 대부분의 대단지 아파트를 말하는데 이거는 제가 애를 안 낳아봐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집하고 초등학교랑 아주 가까워서 걸어다니기 편해야 한다는 거죠. 초등학생이 학교까지 자차로 운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버스 전철 타고 학교를 간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버스 타고 다닐 수는 있지만 초등학생은 특히 저학년은 그게 불가능하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거나 학교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 여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복도식보다는 계단식 아파트. 요즘 아파트는 대부분 계단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 묵은 아파트들은 복도식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계단식 아파트를 선호하냐면은 공용 면적이 덜 빠지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안에가 훨씬 더 넓어요. 계단식 아파트는. 복도식은 또 옆집 사람들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시끄럽고 보안 문제도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도 되고요. 또 옆집에 빌런이 산다 그러면 복도에다가 뭔 집을 이렇게 늘어놔. 이럴 때는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하시고 또 구조상 복도 쪽으로 내 방 쪽에 창문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방범창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고 방을 내가 예쁘게 꾸밀 수가 없어. 또 복도 그 외벽 쪽에 샤시를 내 돈 주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더라도 옆집하고 의견 차이가 있으면은 내가 돈이 있고 하고 싶어도 샤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돈을 걷어서 막아야 되거든요. 장점을 또 굳이 찾자면 싸고 환기는 잘 된다. 현관문 열고 거실 베란다 열면은 이렇게 바람이 쑥 통하면서 환기가 잘 돼. 그리고 또 북도시 계단식 이런 아파트 말고 복합식이라고 주상복합에 많은 그런 아파트 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남향. 이거는 제가 생각을 아예 안 했는데 실제로 집을 들어가 보면은 누구나 체감할 수 있어요. 제가 집을 보러 온 날이 비가 무지하게 많이 내렸어요. 대낮이었는데 집을 보러 가니까 이제 당연히 날이 굳으니까 어두칙칙하죠. 대낮이라도. 근데 어떤 집은 좀 더 많이 어두운 느낌이 들었고 어떤 집은 하늘에 막 먹구름이 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환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환한 집에다가 계약을 했는데 이 집이 바로 남향집이더라.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좀 어둡게 느껴진 집은 남향이 아니었어요. 그거 뭐 부동산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일일이 말해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남향집을 왜 선택해야 되죠?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형광등 켤 필요도 없고 빨래도 잘 마르고 식물도 잘 자라고 또 집이 따뜻하니까 난방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집이 밝으니까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당연히 남향을 선호하죠. 같은 단지라도 남동향, 남서향 이런 데보다는 당연히 돈을 더 받고 팔 수 있죠. 나는 밤에 일해요. 올빼미족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어두워도 상관이 없어요. 막 이지랄 할 수도 있는데 또 말하지만 내 집을 구입하실 분은 남향을 선호하신다. 그리고 로얄동, 로얄층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분명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유독 매매가가 비싼 동이 있다. 그게 바로 로얄동입니다. 로얄동은 뷰가 끝내주거나 도로랑 좀 떨어져 있어서 자동차 소음이 적은 곳. 그리고 또 로얄층이란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중간에서 위에 있는 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값은 저층일수록 싸거든요. 싼 이유는 저층이 채광이 상대적으로 안 좋고 소음 문제도 있고 우리 집 거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 이럴 수가 있고 또 여름에 나무에서 벌레가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우리 집 애가 방방 뛰어가지고 1층으로 가야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저층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인데 1층은 가격이 훨씬 싸게 나오고요.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은 층별로 공시 가격이 달라요. 꼭대기 층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요즘 짓는 탑층은 층간소음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오래된 아파트의 탑층은 또 뭐 결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집을 잘 봐야 한다더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주차장, 학군, 각종 편의시설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거는 말을 안 해도 중요하겠고요. 전세가 아니라 매매면은 솔직히 벽지 좀 뜯어지고 싱크대 썩은 거 그거는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안이 좀 많이 썩었다 그러면 집값을 좀 깎아볼 수도 있는 문제고요. 어차피 대부분 들어오실 때 수리를 싹 합니다. 대신에 이제 누수나 곰팡이 흔적이 없는지를 잘 보셔야겠죠. 아무튼 제가 이 작고 썩은 집을 매매하면서 놓친 것이 있으면은 남향인지도 나는 생각을 아예 못했고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거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게 복도식이라는 거. 그렇지만 제가 또 행복회로를 또 돌려보자면 그래서 이 집이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지 않나. 나처럼 돈 없는 인간도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행복회로를 불타도록 돌려봅니다. 오늘 이야기한 조건을 거의 다 갖춘 아파트는 솔직히 비싸죠? 비싸도 꼭 사야 되겠다 싶으면은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제가 당장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실거주라면 하나씩 우리가 좋은 조건들을 소거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 찾으시고 또 이 조건만은 내가 포기를 못한다. 이것 하나만은 챙기자. 뭐 이런 마인드로 다가가면은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처음 산 집이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었어. 그러면 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다음 살 집을 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지금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들도 지금 시점 불인이 내가 봐서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집을 사서 손해보고 손절한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누구나 처음은 서툴고 그래서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글렀다 이렇게 자포자 얘기하면서 살지 말고 어딘가에 내 집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믿으세요.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건방 떨어서 죄송합니다.